자, 그러면 이제 자 8장에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게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선택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스위치 케이스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고투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예전에 초창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고투라는 명령을 사용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초창기에 이 고투문을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는데 프로그램이 짬뽕 코드가 됩니다. 스파게티 코드라고 그러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오래 실 꼬이듯이 그렇게 꼬여요. 그래서 고투문은 쓰지 마라. 전체적 프로그래밍 할 때 고투문 안 했었는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투문을 거의 이제 안 써요. 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개가 좀 돼 있네요. 또. 그래서 뭐 고투는 특정 이제 위치로 이제 점프해서 실행 이제 그 순서를 바꿔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요 스위치 케이스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 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요. 일단 확대해서 여기 이제 흐름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요거 이제 메인 함수 안에 여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형식만 일단 먼저 볼게요. 보면 자 스위치, 스위치 하고 이제 소갈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고요. 스위치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제 이 블록 안에는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령을 쓰는데, 이제 케이스 뒤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이 데이터 값 뒤에는 콜론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케이스 있죠? 또 이제 일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콜론을 이렇게 붙여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요 케이스 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케이스 문이 두 개밖에 없지만 케이스 문은 내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요. 이 스위치 케이스 문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옵션으로 이게 이제 디폴트 문도 넣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DEFAULT 한 다음에 이제 콜론 돼 있죠. 요 형식 비슷하죠. 케이스 문에 보면 데이터 뒤에 콜론 붙이듯이 디폴트도 뒤에 뭐 다른 데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콜론 붙입니다. 자, 일단 모양 한번 보세요. 의미는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양 한번 보세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이렇게 생겼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제 익히실 때 보통 이제 저는 뭐 스위치 문 이렇게 간단하게 익히지 말고 어차피 문법을 익혀야 되니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그러거든요. 좀 길죠? 이제 처음에 외울 때는 좀 귀찮지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면 한 세트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면은 뭐 시험 치시거나 할 때 이 명령을 뭘 넣어야 될지 그냥 뿅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은 안에 이제 구성하는 명령문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 문이 있고요, 케이스 문이 있고요, 브레이크 문이 있고요, 디폴트 이런 이제 명령으로 구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스위치 명령이 있고 소문자 소갈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이 소갈로 안에 데이터를 넣어줘요. 이제 이 스위치 문 안에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넣은 이 데이터라는 게 뭐 실제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계산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리틀 값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값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문에 넣어주는 스위치 스위치 값이 딱 들어오면 요 스위치 값하고 요 케이스 문에 있는 요 콜론 앞에 있는 요 데이터 값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요 지금 스위치에 n인데 있는데 n이라는 어떤 변수에
자 어떤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 n 값하고 자 케이스문 뒤는 이 데이터하고 비교해요. 동일한지. 요 n이 케이스문에 있는 1하고 같으냐 비교해서 같으면은 요 콜론 뒤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케이스문 뒤에 있는 요 숫자 1하고 n에 있는 값하고 비교했는데 자 똑같으냐 했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요 n 값하고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데이터를 또 비교해요. 자, 이 n 값과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요 데이터 2하고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 얘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케이스문 있으면 또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데이터하고 요 n 값을 또 이제 같은지 비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요. 특정한 이제 값하고 요 n 값하고 스위치 값하고 동일하다. n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자, 요 개수문에 1이 있잖아요. 그죠? n 값과 1 값이 같은지 쫙 비교하니까 같네? 같으면 요 콜론 뒤에 있는 문장을 이제 실행합니다. print f a1 찍고 print f a2 찍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을 보통 이제 해당 케이스 요 블럭 안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우리가 반문문 할 때 배웠는데 그죠? 그 반문문 할 때 반문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면 반문문을 탈출했죠? 그런 것처럼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키워드 명령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도 탈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하고 더 이상 밑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문을 쓰는 거예요. 자, n이 1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하고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전체를 탈출하는 겁니다. 스위치 케이스 블럭을 다 탈출을 해서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문을 안 넣는다. 의도적으로 안 넣는 그런 이제 코드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을 안 넣으면 우리 바닥을 이제 뚫고 밑에 내려가는 거. 자, 요 지금 만약에 3층이면 이게 이제 밑에 바닥에 자, 이 구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구멍에 올랐으면 어떻게 해요? 2층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요. 이 케이스 1을 실행하고 나서 이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뚫고 내려가요. 흐름이 이제 실행 흐름이 이걸 뚫고 브레이크 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뚫고 내려가서 케이스 2를 또 실행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예제가 또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당 케이스문에는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끝나는 부분에 브레이크 문을 걸어서 해당 이 스위치 케이스문 전체를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코드도 있습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문 여기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근데 설명이 아직 안 된 게 있어. 디폴트라고 하는 요 디폴트문은요. 자, n 스위치 값 n 하고요. 케이스 값 뒤에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n하고 1하고 같으냐? 아니,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문 비교한다 그랬죠? 또 요 n 값과 케이스 값 같으냐? 아닌데, 다른데.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문에서 그 다음 케이스문 비교합니다. 계속 이렇게 비교하다가 케이스 값하고 요 n 값하고 비교하는데 똑같은 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디폴트 문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 1도 아니고 케이스 2도 아니고 케이스 3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케이스 문에 비교할 값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디폴트 문을 이제 실행하는데 디폴트 문에는 프린트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이 스위치 값과 동일한 케이스 값이 없을 때 마지막에 이걸 이제 실행해라 라고 하고 싶으면 요 디폴트라는 디폴트 콜론이라는 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디폴트 문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옵션입니다.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내가 프로그램 할 때 난 케이스 문만 쓸 거야 하면 케이스 문 써도 되고요. 케이스 문에 똑같은 값이 없으면 뭐라도 밑에 출력하자, 실행하자. 그러면 디폴트라는 요 키워드 넣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문에 해당 값이 없을 때 실행할 어떤 명령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을 한번 보셨어요. 스위치 케이스문 구성하고 명령들을 어떻게 이제 쓰는지 보셨고요. 자,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자, 이제 요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게 요거요. 만약에 이제 스위치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이해되시면 이거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게 이제 소스가 생략되어 있는데 요 n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n에 2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n은 n 값이가 이제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다음에 n 요 스위치 값 n으로 이제 사용해서 계속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n이 이제 2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가 실행이 되면 자 2하고 케이스 1하고 같으냐 2하고 1하고 케이스 뒤에 있는 요 값하고 비교하거든요. n하고 1하고 같으냐 다르죠. n은 2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점프해서 그 다음 케이스문으로 갑니다. 자 n 값하고 2하고 같으냐 같죠. 같으면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print f(b1) print f(b2) 실행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더 이상 아래쪽에 더 케이스문이 있든지 디폴트문이 있더라도 아래쪽을 실행하지 않고요. 탈출합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전체를 탈출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나오죠. 한번 탈출이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이제 다른 문장, 스위치 케이스문이 아닌 다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이제 실행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 자, 실행.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요거는 똑같이 2라는 값을 줬어요. 2라는 값을 줬는데, 이제 n에 2라는 값을 주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제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예, 스위치 값, 예, 요 n 하고요. 예, 2니까, n하고 1하고, 케이스 값 1하고 비교합니다. n이 1하고 같으냐? 다르죠? 그럼 얘 실행하지 않고 점프해서 그 다음 케이스 값 2하고 n하고 비교합니다. 같죠? 같은데 그러면 이제 케이스 2는 명령어 print f(b1) print f(b2) 실행하는데 밑에 브레이크 문이 없죠. 얘는 브레이크 문이 있기 때문에 탈출을 했어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뚫고 내려갑니다. 뚫고 내려가서 요 콜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 하나의 어떤 주소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프린트 F 문을 또 실행해버려요. 디폴트로 출력을 해버려요. 예. 만약에 자, 요 값이 1이다. n 값이 1이다. 여기 보면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 n 값이 1이라 그러면 자, n하고 케이스 1하고 같으냐? 예, 케이스에 있는 요 1하고요. 요 n하고 비교하니까 n도 1이야. 같죠? 그러면 이제 만족하니까 요 케이스 1 부분을 실행합니다. print f(a1), print f(a2). 그럼 화면에 이제 A1도 찍히고 A2도 찍히죠. 그런데 밑에 이 케이스문을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못 빠져나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문을 다 실행해버려요. 브레이크문이 없으니까 중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닥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원래 이제 n이 2일 때 실행할 print f(b1)하고 print f(b2)도 실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얘도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 못 밟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 뚫고 내려가가지고 디폴트 문에서 실행한 문장까지 실행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n이 1이라면. 그래서 야 그러면 브레이크 문을 꼭 넣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해당 케이스 문을 실행하고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브레이크 문을 의도적으로 이제 빼서요. 빼서 이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스위치 케이스문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면 스위치 케이스문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요거 이제 명령을 알고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스위치문하고 스위치 조건 요 값하고 케이스문이 값이 갔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실행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명령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내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집어넣는 거고. 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는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구성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나 이 디폴트 문은 생략 가능해요. 여기 브레이크 문 없잖아요. 그죠? 여기 디폴트 문이 있지만 디폴트도 생략 가능 필요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 스위치나 케이스는 필수입니다. 꼭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문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케이스문은 뭐 3개를 넣든 10개를 넣든 20개를 넣든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요 연결해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은 비교할 때 처음부터 제일 위에 있는 케이스문부터 차례대로 요 스위치 값하고 차례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비교하고 두 번째 케이스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자,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 이제 실제 이제 코드를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문 이제 한번 볼게. 이게 이제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num 변수, 4바이트 정수형 변수 하나 선언했고요. printf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단순 printf이기 때문에 그냥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 리터럴은 앞에 뒤에 쌍따옴표가 와야 됩니다. 쌍따옴표가 와야 문자열 인식하죠. 요 문자열을 화면에 이제 출력하겠죠. 그래서 1 이상 5 이하의 정수 입력이라고 제목이 출력이 되고, 스캔F 사용해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정수값을 받아서 num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 1 이상 5 이하 1부터 5까지죠. 그 숫자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그 숫자가 이제 num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나왔습니다. 자, 스위치 num 했죠. 여기서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가 num 변수에 들어있죠. 그 변수를 스위치 변수로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변수 num하고 케이스 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num 변수에 있는 값하고 케이스 값. 그래서 자, num 값이 1하고 같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케이스 값하고 비교하죠. num 값이 2하고 같냐?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같은지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다. 같지 않다. 그러면 또 num 값하고 4 한번 비교하고, 또 아니다.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num하고 4하고 비교해서 num 값이 4하고 같냐? 또 아니다. 그러면 num하고 5하고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num 값하고 케이스 1, 2, 3, 4, 5 다 비교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케이스문이 없죠. 그러면 자, 해당 케이스문에 num 값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 디폴트문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num 값 안에 있는 값하고 케이스문에 있는 이 값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값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num 값이 1이다. 그러면 num 값 1하고 자, 케이스문에 1하고 같다. 같으면 요 케이스문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printf 1은 1 출력하고 브레이크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케이스문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요 스위치부터 해서 스위치 블럭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으로 닿는 데까지가 한 블럭이죠. 스위치 블럭입니다. 이 전체를 빠져나가는 거죠. 브레이크문. 그래서 얘 실행하고 브레이크문 만나서 쭉 빠져나가서 밑에 있는 리턴문 실행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num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 가지고 1, 2, 3, 4, 5 요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입력된 그 값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1에서 5 사이 범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 문에 있는 I don't know 라고 하는 문자를 화면에 탁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요 실행하고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이 블록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 끝나기 때문에 실행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리턴문을 이제 실행해서 함수 이제 종료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1 이상 만약에 3을 입력했다. 그러면 5를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을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스위치 케이스문 이렇게 해서 요 num 값으로 자 3을 입력했다. 그러면 3하고 1하고 비교합니다. 같으냐? 3하고 1하고 같냐? 아니죠. 3하고 2하고 같냐? 아니죠. 3하고 3하고 같죠. 그러면 3은 3라고 해서 이게 이제 출력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종료가 됩니다. 빠져나와서 만약에 이제 5를 입력하면 요 num 값으로 5를 입력했다. 자, 5하고 1하고 같으냐? 아니죠. 5하고 2하고 같냐? 아니죠. 5하고 3하고 같냐? 아니죠. 5하고 4하고 같냐? 아니죠. 5하고 5 같죠. 그러니까 여기 printf 5는 5 출력하고 브레이크문 만나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7을 줬다. 7을 입력을 하면 1도 num 값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래서 num 값은 7인데 이 7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문장이 없죠. 없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디폴트문 I don't know라고 하는 요 문장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이제 브레이크문 생략한 경우 요거 이제 앞에서 설명 드렸던 거예요. 이제 코드로 이제 그러면 브레이크문을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
예, 가 있다고 했는데 넣지 않을 때는 어떨 때 넣지 않느냐. 예, 그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기 보시면 케이스 문이 있죠. 케이스 문이 있는데 요 케이스 문 밑에는 다른 케이스 문 시작되기 전에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대문자 A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케이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케이스 문이 있는데 여기도 브레이크 문이 없죠. 여기 이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그죠? 대문자 E 밑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이제 뭐 대문자 M이든 대문자 A 대문자 M은 오전을 의미하고 대문자 A는 오후를 의미하고 E는 저녁을 의미하는데 요 알파벳을 입력을 받습니다. 글자 한자를 입력받는데 글자 한자 입력받을 때 %C 캐릭터 요 서식 문자 넣고요. 이제 요 캐릭터 타입의 셀이라고 되어 있죠. 셀이라는 변수에 M이나 A나 E 대문자 M이나 A나 E가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M을 입력을 하는데 대문자 M이든 소문자 M이든 둘 다 이제 M이 들어왔을 때 모닝이라고 띄워야 돼요. 그래서 자 대문자 M일 때 소문자 M일 때 봐요. 대문자 M이면 요 케이스문 선택됐죠. 근데 브레이크문이 없어. 실행하는 문장도 없죠. 브레이크문이 없어. 그럼 밑에 있는 요 소문자 M의 케이스문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M이든 소문자 M이든 똑같은 프린트에서 프린트에서 모닝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문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대문자 M 밑에 요 프린트 F 모닝 /n 이게 있어야 되죠. 있고 브레이크문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명령어가 위에도 사용되고 아래도 사용되니까 요걸 이제 브레이크문 없애서 대문자 M이든 소문자 M이든 대문자 M이면 여기 바닥 뚫고 밑에 내려와서 모닝 출력하는 거죠. 소문자. 그래서 대문자 M이든 소문자 M이든 다 모닝이 출력되는 거고요. A도 마찬가지죠. O를 의미하는 A는 대문자 A면 밑에 이게 대문자 A다. 근데 실행할 게 없고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뚫고 내려옵니다. 소문자 A일 때 이게 실행하는 걸 했지만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다 애프터 눈을 출력합니다. E도 마찬가지죠. 대문자 E든 소문자 E든 다 이브닝을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문을 생략을 했죠. 디폴트 문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폴트 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는 스위치 문하고요. 이제 if else 문 이런 거 이제 상호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for 문하고 while 문하고 상호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코드를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for 문 반문문을요 while 문으로 while 문 반문문을 for 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if 여기 보시면 if else 문이죠. if else 문을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렇게 if else 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if else 뭐 이런 문보다 스위치 문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 상호 변환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떨 때 if 문을 쓰고 어떨 때 스위치 문을 쓰냐면 자 값 자체가 딱딱딱 떨어져 있는 값을 비교할 때 값 자체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AA, BBBC 이게 연속 뭐 그런 개념이 없고요. 값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뭐 1하고 10하고 25하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어떤 값을 비교해야 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고요. 어떤 연속 구간 범위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게 사용된다 그러면 if 이런 조건을 쓰는 게 낫습니다. if else를 쓰는 게 낫습니다. 비연속 어떤 값 연속되지 않는 값을 이제 하나하나 비교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고 어떤 범위를 그러니까 이제 범위라는 게 뭐 10대 20대 할 때 10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고 20대는 20살부터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할 때는 이런 이제 if else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 해봐야 알죠. 그래서 상호 변환 가능한데 if else 쓸 수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문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떨 때 if else문을 쓰고 어떨 때 스위치 케이스를 쓰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뭔가 처리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 값 붙어 있는 값을 이제 비교해서 뭔가 처리해야 된다. 연속된 어떤 값 범위 같은 걸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뭔가 실행한다 그럴 때는 이런 이제 if else 문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고투문은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주소 역할하는 레이블을 두고요. 고투 요 레빗이라고 돼 있죠. 고투 레빗 하면 여기 뿌 실행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레빗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위에서 쭉 실행하다가 고투 레빗하고 고투가 되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레빗으로 되돌아가라 하면서 예, 이쪽 와서 이제 다시. 근데 이거는 초창기 예전에는 이걸 썼지만 이거는 그 비추입니다. 비추. 추천 안 합니다. 고투문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고투문도 쓸 수 있다 정도만 이렇게 보고요. 예제에서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해서 8장 예, 끝났습니다.